2016년 여름, 한 소년이 홀로 여행을 떠났다. 17살, 첫 해외여행. 그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지중해의 섬, 몰타였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꿈꿨다. 눈부신 햇살, 푸른 바다, 자유로운 모험. 그러나 그 여행에서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열흘 후, 소년은 시신이 되어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했다. 소년의 몸에서 모든 장기가 사라져 있었다. 심장도, 폐도, 간도, 심지어 뇌마저도.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말했다. 추락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이 있었다. 그의 시신은 처참히 훼손되어 있었지만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그가 남긴 가방과 카메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결정적으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기록은 어딘가 조작된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한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이 미스터리한 죽음, 그리고 감춰진 진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기록을 되짚어본다. 마이크 만스홀트, 독일 올덴부르크에 사는 17살 소년. 그는 탐험을 좋아했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다. 이번 여름, 그는 생애 첫 홀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여행 목적지는 몰타, 유럽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며 화창한 날씨와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관광지. 하지만 그가 몰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몰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잊지 못할 여행을 만들기 위해 마이크는 직접 비행기 표를 끊고 떠났다. 2016년 7월 8일, 그는 몰타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제 자유로운 모험이 시작될 터였다. 열흘 동안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몰타 곳곳을 여행했다. 그는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SNS에는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친구들에게는 정말 멋진 곳이야 라며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7월 17일, 여자친구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다. 마이크는 망설였다. 나도 같이 가야 할까? 아니야. 좀 더 남아서 여행을 즐겨야지. 그는 결국 5일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비행기 표도 새로 끊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7월 18일 아침, 마이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그는 숙소를 나서며 자전거를 대여했다.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몰타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날 오전 10시, CCTV에는 마이크가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카타쿤자 묘지를 다녀오려고 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재밌어.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날 밤, 가족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여행을 즐기느라 바쁜가 보지.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마이크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의 여자친구도 가족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상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 연락을 완전히 끊을 이유는 없었다. 7월 20일, 마이크가 묵고 있던 호텔 직원이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결국 호텔 측은 몰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찰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독일의 가족들은 7월 22일이 되어서야 아들의 실종을 알게 된다. 그날 마이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독일 브레멘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항공사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 가지였다. 마이크 만스홀트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의 실종 신고가 이미 4일 전에 접수되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들이 연락 두절된 지 이미 4일이 지났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독일 대사관조차 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르트 만스홀트, 그는 직접 몰타로 가기로 결심했다. 동생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형 다니엘도 함께였다. 7월 23일, 몰타 공항. 아버지와 형은 아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고 몰타 전역에 실종 전단을 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마이크를 찾는 일을 포기한 듯했다. 여행 도중 사고를 당했겠죠. 바다에서 익사했을 수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우연한 사고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 수색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실종 당시 마이크의 휴대폰 위치 기록조차 조회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다. 7월 26일,
몰타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과 뉴스 촬영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인가 이상했다. 실종된 지 8일째 되던 날 마이크 만스홀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딩글리 절벽, 몰타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이자 유명한 관광지. 바다를 내려다보며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고 경치를 감상하는 곳. 그런데 그 절벽 아래에서 한 청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 뉴스 촬영팀이 먼저 와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듯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르트 만스홀트는 절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멀리서 바라본 시신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이 다가가 시신을 수습하자 그는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 목과 얼굴 한쪽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멍이 나 있었다. 형 다니엘도 시신을 보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는 마이크 만스홀트가 맞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다. 마이크 만스홀트는 절벽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신 상태와 주변 정황을 고려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을 진행한 직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시신에는 골절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최소한 뼈가 부러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뼈는 멀쩡했다. 경찰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결과, 게다가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가방과 휴대폰, 고프로 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그의 소지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엔 경찰이 말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신었던 운동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도 깔끔한 상태로.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신발은 벗겨졌거나 흩어져 있어야 했다. 그런데 신발 두 짝이 나란히 정리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정말로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해당한 후 일부러 그곳에 놓인 것일까? 마이크의 시신은 몰타의 영안실로 옮겨졌다. 아버지 베르트 만스홀트는 부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골절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그 직원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의 시신에서 장기가 없습니다. 베르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잘못 들은 걸까?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심장, 간, 폐, 위, 신장, 방광, 그리고 뇌까지. 마이크 만스홀트의 몸은 텅 비어 있었다. 베르트는 경악하며 경찰에 따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경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장기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모두 먹어치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는 햇빛과 열에 의해 녹아버렸을 겁니다. 말이 될까?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시신에는 야생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전혀 없었다. 뇌가 햇빛에 녹아 사라졌다고? 하지만 머리뼈는 온전한 상태였다. 뇌가 증발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베르트는 몰타 경찰과 강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제발 내 아들의 장기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는 그 어떤 장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는 사라졌고 진실도 함께 묻혔다. 경찰은 마이크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결론지으려 했다. 그들은 절벽에서의 추락사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이를 반박하고 있었다. 뼈는 부러진 곳이 없었다. 장기가 모두 사라졌다. 개인 소지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실종 신고조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다면 마이크 만스홀트는 누구에게 왜 희생당한 것일까? 마이크를 잃은 후 베르트 만스홀트는 몰타를 떠날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아들의 죽음은 너무 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다. 목격자들을 만나고 현장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몰타에서 돌아온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의문뿐이었다. 몰타 경찰은 협조적이지 않았다. 베르트가 사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2년이 지난 후에야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 서류에는 가장 중요한 부검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경찰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마이크 만스홀트는 절벽에서 추락사했습니다. 하지만 베르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장기가 사라진 사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몰타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몰타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그곳은 유럽 내 돈 세탁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각종 범죄 조직들이 몰타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고 불법 장기 매매와 관련된 소문도 꾸준히 떠돌았다. 건강한 젊은 남성이 실종된 후 장기가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가 장기 밀매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몰타 당국은 단호했다. 몰타에서 장기 밀매는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르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독일로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찾기 위해 다시 몰타를 방문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고프로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려준 것은 마이크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사용하던 최신 모델이 아니라 오래된 기종의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사라졌다. 베르트는 2년 동안 몰타를 오가며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마이크의 배낭과 고프로를 찾아주시는 분께 현상금 1만 유로를 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기 위해.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마이크 만솔트는 정말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까? 아니면 그를 노린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아직 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마이크는 몰타로 떠났고 돌아오지 못했다.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